사실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첫 회사 처음으로 연봉 1200인가 그랬어요. 사실 그 위안부 그 소녀상이라는 게 모두의 가슴 속에 있고 약간 상징적인 거잖아요. 누구든 그런 위안부 소녀상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했었던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실종 아동과 관련된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실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놀러도 갔었습니다. 폰이 못 들어가서 인증샷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커피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해프렌즈라는 스타트업에서 CM으로 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실 회사 생활을 한 거는 충무로에 인쇄소가 딸린 공장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사실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첫 회사 처음으로 연봉 1200인가 그랬어요. 그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하다가 광고를 너무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종합광고 대행사 자체가 그런 허들이 되게 높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책이 있어요. 광고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감명이 많아서 이분 밑에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운이 좋게 그분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해주셔서 한 4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고요. 굿닥이라는 회사에서도 나름 광고로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었고요. 굿닥이라는 회사에 있었을 때는 서울교통공사랑 같이 연계해서 지하철역에 간이 약국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55개의 그런 역사에서 약국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굿닥이 브랜딩을 했었던 사례도 있었고, 꽤 많은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뉴스라든지 바이럴이 되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솔직히 실제 그 캠페인을 했었을 때는 예산 총 다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노출되는 PR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 제가 입사했을 때와 특정 큰 캠페인을 했었을 때 고객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굿닥이라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광고쟁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직무를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는 그 이력이 인정받아서 해프렌즈라는 회사의 마케팅 총괄로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런저런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발광이라는 그런 공익광고를 만드는 모임이 있는데 6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전 회사가 공익광고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근데 그렇게 도움을 드리니까 실제 많이 개선이 되고 그분들이 풀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죠. 그런 문제들도 많이 개선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걸 옆에서 쭉 지켜보다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보자. 그 안에서 나름의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었고요. 사실 그 위안부 그 소녀상이라는 게 모두의 가슴 속에 있고 약간 상징적인 거잖아요. 누구든 그런 위안부 소녀상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서 당신이 냈던 아이디어가 소녀상을 실제 위에서 옆에서 촬영을 다 했고요. A4 용지에 출력을 하고 이걸 접으면은 본인의 집에 놨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이 소녀상이죠. 예, 그런 거를 모두가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무료로 그 이미지 파일을 배포를 했었고요. 최근에 했었던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실종 아동과 관련된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발광에서 이제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실행을 했었고, 그걸 보고 실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된 그런 업무적인 부분 혹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한번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요청이 와서 놀러도 갔었습니다. 폰이 못 들어가서 인증샷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커피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실제 그걸 통해서 유견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실종이라든지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을 나름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을 공익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게끔 해보고자 그런 공익 활동들을 시작을 했고요. 딱히 돈이 드는 활동은 아니었죠. 실제 예산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 얻었다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봉사적인 마인드셋의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회적인 그런 좋은 영향력을 그냥 끼쳤다 생각하고, 첫 번째 그걸로 인한 그런 행복함 같은 거겠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솔루션은 아이디어는 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디어도 다 크리에이티브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에 있어서 1년의 사이드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2개의 그런 아이디어와 데이터라든지 혹은 이제 본질적으로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가져나가는 삶을 계속 쭉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최소한의 그런 시간, 예산, 인력으로 얼만큼의 효율을 내냐. 사실 그런 이슈가 되는 거는 전 본질적으로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혹할 만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졌냐, 혹은 별로인가
전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어떤 부분이든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고 누구나 구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좋으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 테고, 재밌으면 친구한테 공유를 한다든지 좋아요를 누르겠죠. 별로면은 그냥 잊혀질 뿐이고 그냥 무풀일 뿐입니다. 관심도 없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와이프가 애견 카페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솔직히 얼만큼 힘든지 저도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횟수로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변수도 많고 리스크도 많죠. 하지만 돌아오는 리턴 값이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힘든지 아니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있고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적은 인원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 실제 사업이란 부분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노하우라든지 저만의 그런 방법론들이 생기더라고요. 실제 그 방법론들을 생각보다 강연이나 그런 자리에서 많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고 본인은 어떻게 하면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받아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작은 그런 아이디어나 지식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큰 것일 수 있다 생각을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대표님 혹은 기업 그런 분들의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도와드리는 것 같고요. 실제 그거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었던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게 돈만 있으면 다 하죠. 누구나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영위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임대료나 부가적인 부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소방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더 극대화시키거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의 전 싸움이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들면은 종업원을 더 써도 돼요. 세금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절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남겨 먹어서 그런 부분을 차감하고 저한테 많이 남기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다 투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만 혹은 담당자 혹은 이제 CEO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들이고요. 단발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장기가 되는 순간부터 단순히 도와드린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해드렸던 곳 중에서 투자를 받는다든지 혹은 굉장히 성장을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가 이직을 잘 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종종 만나시는 대표님들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이제 들어보면은 초반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바로 적용을 하고 이거에 대해 있어서 문제를 파악해서 빠르게 이제 개선해보고자 하시는 그런 대표님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30억 정도 투자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크든 작든 아니면 사람이든 대부분 잘된 케이스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정답이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나름의 솔루션이라 생각해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그것을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실제 그거에 있어서 실행을 했었던 모든 분들은 나름 그냥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망하면 그 무엇도 의미 없기 때문이죠. 앞에 명칭이 중견이든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자영업이든 본질적으로 그냥 다 똑같은 것 같고요. 회사는 솔직히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 투자라는 게 사람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혹은 시간에 대한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써서 최대한의 효율을 가져오느냐에서 전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걸 얼마나 가장 현 환경과 시대와 혹은 시장과 타겟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찾고 개선하고 최적화시키냐. 핵심은 그거죠. 여러 가지 문제, 개선, 이렇게 전환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떻게 하면 마케팅이나 혹은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끝단은 사실 매출이거든요. 컨설팅 해드려서 투자를 받았다는 보단 뭔가 저도 이제 조금의 그런 지원을 해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밥 한 끼 얻어먹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고요. 종종 커피도 얻어먹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창업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년 창업 상한학교라든지 혹은 요즘은 관광청이라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런 심사라든지 자문 같은 게 좀 종종 오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사료를 받고 예, 이런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선행이고 이거 자체가 봉사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뿌듯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그냥 진짜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으시면은 본질적으로 이제 그 고민이란 건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저도 성장하는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그보다 더 베스트인 게 있을까요? 기업이나 이제 회사에 대한 그런 자문이나 혹은 이제 도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뭔가 사람의 관점에서 혹은 관련된 직무, 광고쟁이나 마케팅에 대한 업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더 재밌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험이라는 것보다는 행복을 찾아서 혹은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예.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작은 팀을 하나 만들어서 회사를 잠깐 가서 세팅을 해주고 이 시스템만 하면은 굴러갈 수 있도록, 뭔가 팀이라기보단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보고 싶고요. 제가 없어도 제가 만들었던 그런 일련의 시스템들로 인해서 충분히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걸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 풀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솔루션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 그 솔루션을 못 찾았다 생각하고요. 그 수많은 솔루션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그런 수많은 활동들이 저도 좋고 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좀 아쉽잖아요. 베풀어야죠. 그거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오든 혹은 이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해보고자 하는 최적의 그런 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작은 회사들도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